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토요일 재밌게 지내고 계시죠? 예, 저도 친구랑 자전거 타고 등산을 했다가 내일 아침으로 연기해갖고 내일 혹시 아침에 8시에 아차산에서 저 만날 수 있으니까 오세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뭐 돌고 있죠? 예, 저녁 간식입니다. 간식 핫도그, 뜨거운 게. 제가 원래 개고기 안 먹는데 핫도그를 주네요. 네, 재밌게 예, 살려고 와이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뉴스가 하나 나와서 뉴스를 캡처했어요. 자, 요 얼굴들은 익숙하죠? 이주열, 고승범, 홍남기, 그다음에 저기 아이고 이름이 뭐였지? 정은보. 금감원장. 헷갈렸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자, 퍼펙트 스톰 들어봤죠? 그레이트 리셋 들어봤죠? 갯벌 들어봤죠? 회색 코뿔소 들어봤죠? 이 네 명이서 한 말인데 누가 어떤 단어를 썼는지 헷갈리죠? 바르게 읽기, 연결하기. 유치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방송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댓글 위주인데 댓글이 좀 약간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의 댓글이 많아요.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기사와 댓글과 저의 차트. 자, 방송하기 전에 후원을 해주셨는데, 와이프 통장에 후원해 주셨는데 구독자라고만 해주셔갖고 가능하면 필명을 써주시면 좋은데 뭐 밝히기 싫으시면 그냥 구독자라고 해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와이프가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 올렸었죠. 독수리 오형제 여자 빼고 4명의 남자 법을 군다 무찌른다. 이게 4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얼마나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진짜 우리 환율이든 물가든 가계 부채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엄청나게 퍼펙트 스톰 진짜 여기 나오네. 하여튼 신문에서도 헷갈리나봐.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세계 일보인데 회색 코뿔소, 갯벌, 퍼펙트 스톰. 여기 이제 그레이트 리셋만 빠졌더라고. 이 그레이트 리셋은 이주열 총재가 얘기한 거죠. 회색 코뿔소는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갯벌은 저기 고승범, 퍼펙트 스톰은 정은보 금감원장. 쏟아지는 가계대출 증가세 경고 해갖고 이번 달 가계부채 대책 촉각 다음 주에 나오지 않겠어요? 아마 전세에 관한 게 가장 쇼킹할 거라고 이게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많은데, 여기 읽어볼게요. 회색 코뿔소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확실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 그 다음에 연초에 신년사에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올해는 그레이트 리셋이 되는 해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것에 맞게끔 제가 댓글과 제 차트랑 또 옛날에 영상 올렸던 거랑 좀 약간 엮었어요. 중요한 변곡점인 것 같아서. 자, 일단 저는 60년 동안의 엘리어트 파동을 분석을 해서 87년부터 노태우 1파, 그 다음에 김영삼 2파, 그 다음에 노무현 3파, 그 다음에 이명박 4파, 그 다음에 문재인 5파. 지금 이 5파가 끝나서 이 35년 동안의 상승이 끝나고 한 8년 정도 조정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반면에 20년 동안 조정한다는 미래에셋의 3요인, 피크아웃된 3요인 분석, 금리, 그다음에 인구,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20년 동안 상승하던 동인이 이제 끊어졌다. 이제는 20년 동안 그게 나쁜 조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조심하자. 이제 이런 컬럼을 하나 올린 게 있고요. 그거를 보자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물론 중간에 한번 버블 세븐 한번 꺾긴 했지만 지금까지 올라온 게 20년 올랐잖아요. 20년 동안 올라왔던 동인이 끊기고 앞으로 20년 동안 나빠지는 예를 들어서 금리는 진짜 20년 동안 내렸지. 이제는 올릴 일만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존의 부동산의 우호적이던 환경이 정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다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피크아웃 돼가지고 아파트 빠질 것이다. 이제 그런 논조로 컬럼을 쓴 게 있어요. 이걸 보시면 지금
5분위 배율로 제가 샘플을 삼았는데 요 20년 동안 올라올 동안 그 5분위 배율 하위 20%에 상위 20%가 몇 배냐 아파트 값이 지금 버블7 2007년도에 8.12배였다. 근데 지금 8.8배 갔다가 살짝 꺾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점일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좀 보조 자료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총재가 금리 올해 2번 올린다. 벌써 한 번은 맞았죠. 10월에 올리든 11월에 올리든 어쨌든 2번 올릴 거 아니에요. 뭐 만약에 10월 올리고 11월 올리면 3번 올리는 거죠. 어쨌든 하는 총재 박승 총재 진짜 엘리엇 패 박승 맞죠? 그리고 3년 내 3%까지 급등할 거다. 지금 0.25% 올린 거 갖고 지금 시중 금리 올랐다고 난리잖아요. 1%도 아닌데 만약에 10월 달에 진짜 다다음 주 올리면 또 난리 날 거야. 1%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파트는 30년 동안 하락할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구루나 어떤 그 금융수장들이나 이렇게 상부 경고하는 게 그냥 허투루 넘길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차트에 관해서는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 취약성 지수 한은에서 발표한 거, 이 월너러빌러티 인덱스, 이 인덱스는 금융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IMF 때가 가장 취약했겠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그 해소됐던 2001년도가 가장 안정권이었어요. 그 사이를 0과 100으로 놓고서 수준을 계산하면 카드 사태 때 거의 70, 그 다음에 서프라임 때도 73, 근데 지금도 69까지 올라갔을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취약하다. 왜? 금리가 올라갔으면 취약하죠. 돈을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또 취약한 거죠.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불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취약하죠. 물가도 올라가니까 또 취약하죠. 여러 가지 취약한 게 많아요. 그 지수가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 한국이 30년 전에 일본형 버블 붕괴가 시작되는 것 같다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요 차트로 제가 보조 설명을 한다면 30년 전에 일본이 생산 가능 인구 줄고 가계부채랑 가계부채랑 기업부채랑 합쳐서 220%, 210% 넘어가고 220%까지 갔다. 그럴 때 부동산이 무너졌다. 또는 15년 전에 잠시만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기침을 하나 했더니 제 머리 바로 왼쪽 위로 에어컨이 천장에 있거든요. 화면은 안 보이지만 거기서 에어컨을 밑으로 보니까 이 에어컨 바람이 이제 모니터를 부딪혀서 제 입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자꾸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방송할 때는 에어컨을 꺼야겠어. 여기는 한겨울에도 그 에어컨을 켜고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뜨거운 남자니까. 뭐 하다 그랬지? 30년 전에 일본 했어요. 이번에는 15년 전에 미국을 보면 또는 스페인을 보면 마찬가지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생산하는 인구 비중이 줄고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미국은 기업부채는 별로 안 많았는데 가계부채가 거의 100%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에 박살 나가지고 케이스 실러 지수가 박살 났어요. 스페인은 가계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기업부채가 많았어요. 일본처럼. 일본이 기업부채가 많았거든. 그게 220%야. 220%. 그래갖고 부동산이 박살 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생산 가능인가 줄면서 가계부채 106%, 기업부채 110% 해갖고 두 개 합쳐서 219%야. 여기 19%라고 나오잖아요. 요거. 그러면 다른 나라 따라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근데 1, 2년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반토막 이상 나는 그 폭락이 올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체벨레에서 괜히 일본 따라간다고 경고한 게 아닌 게 아니고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719페이지짜리 엄청난 양의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형사 법무 정책 연구원이었냐면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디 보완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이 폭락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겠구나. 유튜버 중에서도 구속된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 구속된 사람이야. 우리 와이프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후원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와이프가 저를 엄청 이뻐해줘요. 이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막 이렇게 카톡이 이게 딱딱 이게 소리 나는 게 그렇게 듣기 좋은가 봐. 그리고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줘요. 방송에 소개시켜주라고. 그래서 나를 무슨 앵벌이 시키나 이거.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자, 1번을 보면요.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15년 가격이라도 지키면 다행이다라는 문장을 보여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보세요. 부동산이 87년에 이렇게 4년 동안 노태우 때 엄청 올랐잖아요. 일반적인 제가 만든 시가총액 상위 100개는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러고 올라갔어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빠졌어. 근데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물가로 환산한 거, 일반 아파트는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박살났어요. IMF 때. 이걸 깼다니까? 그러면 몇 년도,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졌다고, IMF 때가. 거의 2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올랐죠? 이거 최근 달까지, 마지막 8월까지 업데이트 한 거예요. 근데 형세정책본부연구원에서 2015년이라도 지키면, 이게 2014년 6월이거든요. 2015년 가격이라도 지키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여기라도 지키면 다행이다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다 이거예요. 왜? 이걸 깰 것 같거든. 왜? 이렇게. 왜? 이때도 그랬거든. 이때도 한 번 버블이 생긴 다음에 깨진 거 있다고. 지금 버블은요, 버블 세븐 때보다 더 심해요, 버블이. 지금 아마 그때보다 부채가, 그러니까 버블 세븐 때는요, 대출로 그러니까 갭 투자, 전세 이런 걸로 끌어올린 게 아니야. 근데 이번은 전세 대출, 갭 투자를 이걸로 끌어올렸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대출금도 3배, 4배야. 엄청난 버블이야. 그러니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렇게 겁을 내고 있는 거지. 2015년이라도 지키면 다행이라고. 왜? 이때 이거 못 지켰거든. 이해 가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5년 동안을 보면요. 91년에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그러니까 몇 년을 모아야지 연봉의 몇 년치가 서울 아파트 값이냐 보면요. 이건 이제 고가 아파트로 고소득자를 가지고 제가 장기 시기를 분석을 한 거예요. 9.4년, IMF 때 4.2년, 반토막 났다고, 반토막. 그 다음에 13.3년, 그 다음에 7.5년, 또 반토막 났죠? 근데 지금은 16년이야, 16년. 일반 3분위 소득이 3분위 아파트를 살려면 18점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일본이 91년도에 상수 칠 때 18점 몇 배였어요. 며칠 전에 제가 방송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나는 때가 온다고. 이게 소득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대비 비율중이 왜 13.3년, 16년 이렇게 제일 꼭대기에 살라고 그러냐고. 이미 5년 전, 3년 전에 사지 못했으면 이번 사이클은 놓친 거예요. 왜 9년째 상승하는데 사냐고. 엄청 위험한 거예요. 3년 전에 산 사람들은 안 위험해. 올랐다가 빠지면 먹은 거라도 있잖아. 먹은 거에서 일부분 토해내면 되는데 지금은 사자마자 한 6개월 올랐다가 빠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퍼펙트 스톰, 그레이트 리셋, 갯벌, 회색 코뿔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2030을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부터 댓글과 차트 이걸 보면서 할게요. 써니킴님께서 다주택자가 전 세계에서 매물 15%의 사람이 40% 보유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은 다주택자가 5% 수준임. 야, 우리는 40%를 보유하고 있대요. 오르도비스가 잘 모르는 단어인데. 하여튼 전세 대출로 전세값을 받쳐주니 다주택자가 아쉬울 게 없죠. 매수한 가격보다 전세값이 더 높을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써니킴님께서 재밌는 사실은 다주택자들 엄청 겁먹은 상태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팔 수가 없어. 작년 710 대책 중과세 인상 이후 1년 동안 다주택자 비율이 줄었어요. 맞아요. 줄었어요. 진짜. 이따 차트 나와요. 그게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다주택자 비율이 줄고 있어요. 금년 6월 중과세 인상 시행일 이후부터는 세금 때문에 다주택자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는 2, 3주택자는 여전히 냅다 매도 중이고 4주택자 이상부터는 다시 저가 매물, 공시가 1억 이하 매물을 다시 소폭 사들이는 추세네요. 전세가 상승에도 다주택자가 매도 중인 걸 보니 거의 끝물이 되어간다는 걸 발빠른 그들의 움직임을 보니 이해됩니다. 역대 전세가는 항상 올랐는데 집값은 등락 부침이 있었던 건 무조건 전세가와 연동된 건 아니라는 뜻 같습니다. 비싸도 집 사기 싫으니 전세 산다는 논리입니다. 훌륭한 댓글 감사합니다. 자, 요 자료를 잠깐 보면요. 요게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만 오른쪽 부분. 요거는 누적해서 법인이 개인한테 판 누적된 물량이에요. 계속 팔다가, 왜냐면 만들어서 파는 게 많으니까. 그러다가 2016년부터 또이또이 하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개인한테 법인이 엄청 사들였어. 왜? 개인들이 임대사업자 법인을 내가지고
아파트 산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거 그게 다 법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법인이니까. 근데 710 대책 이후로 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냅다 팔고 있어. 결국 여기 다주택자가 엄청 팔았어요. 710 대책 이후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댓글 봤던 그게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매도가 많잖아요. 파란색이 월간 순매도. 이건 순매수고요.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줬냐면 LTI 30대가 53% 늘었어요. 론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0대 30대가 엄청 늘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 비중이 엄청 늘어나지. 2030이 4050은 오히려 줄는데 역전이 됐어요. 지금 50%가 넘던 게 40% 밑으로 내려가고 30%가 안 되던 게 40%가 넘게 올라갔어요. 왜? 빚내서.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리고 임대 말소 물량이 앞으로 계속 쌓인다고요. 물론 입주 물량은 줄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91년도 5월달에 상투 칠 때 이때 60% 빠졌어요. 7년 넘게 빠져가지고. 이거는 아까 그랬죠.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세니까 이 정도 빠지고 쳤죠. 근데 아까 봤어요? 요거 깨진 거? 요렇게 갖고 이렇게 빠졌다니까. 이걸 깼다니까. 그래갖고 70년대 가격으로 떨어졌다니까. 여기가 아까.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100개 아파트는 센 놈이지. 근데 영끌들이 강남 뭐 30억짜리 산 게 아니라고. 2030 영끌 이 패닉바잉한 게 전부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노도강 금강구 이쪽 엄청 올랐죠. 수익률은 엄청 강남부터 더 올랐어. 왜? 거기는 4억 5억 이렇게 이러거든. 그게 이제 막 6억 7억 되니까는 별로 안 비싸 보이는 거야. 강남 30억은 비싸니까. 근데 그런 게 나중에 더 빠진다고.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강남 뭐 서초나 이런 데는 금액은 크겠죠. 워낙 비싸니까는 금액이 큰 거지. 근데 50억짜리가 5억 떨어진 게 뭐가 커? 그쵸? 그런데 10억짜리가 5억 떨어진 건 큰 거잖아요. 같은 5억이라도. 근데 91년 5월 달에 보니까 그때 입주 물량이 없었을 때예요. 그 다음에 2006년 말 버블7 상투 칠 때 보니까 이때도 입주 물량이 없을 때예요. 근데도 지금이 입주 물량이 없어. 희한한 거는요. 우리의 논리랑 반대잖아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 아파트값 절대 안 떨어진다. 더 오른다. 근데 과거에 보니까 전부 상투가 입주 물량이 없을 때가 상투 쳤다고. 몇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또 다른 댓글. 이번은 아쿠아님인데 카드 대란을 마쳤던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가 주담대로 오른 리먼 때랑은 다르게 이번은 전세 대출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하방이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리먼 그때 버블7 때는요 대출을 받아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고 갭투자로 했다고. 전세대출이 계속되는 한 집값은 못 잡는다고 또 했었죠. 리먼 근데 이번에 그 4명이 모여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손본대잖아요. 리먼 때 전세금은 다 현금이었습니다. 맞아.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간 게 아니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세 대출을 확 풀어줬지. 지금은 전세금도 대출로 다 되어 있으니 문제입니다. 야, 진짜 아쿠아님 정말 기가 막힌 지적을 해주셨네. 이대로 집값이 몇 년 머물러만 있어도 부채 증가 속도 때문에 금융위기를 막기 힘든데, 집값이 머물러만 있어도,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신규 입주했던 아파트 고가 전세 집 비워놓고 세입자만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꽤 됩니다. 왜냐면 갭투자니까 그분들이 대출 이자를 못 견디는데 매물로 내놓거나 15억씩 20억씩 내놓는 전세가는 대출이 막힌 지금은 몇백 개씩 나와 있는 매물을 다 메꾸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전세가를 낮추기 시작해서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럼 역전세나 나겠네? 그러면 가격이 언제 하락할지는 모르겠으나 거래 절벽이 되면 경매 물량이 늘어나 정상화로 가긴 할 거라 봅니다. 하락하면 경매 물량 늘어나고 집값을 올려 건설 경기를 살려 GDP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정치권 경제학자들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지금은 모두 양도세로 가둬두고 매물을 못 내놓게 해서 하락을 막아보고 싶은 모양인데 그냥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거죠. 맞아요. 이 양도세 갖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꼼짝 마라. 그리고 거래가 확 줄었어요. 최백은은 어디 교수인가 그렇죠? 받아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오른 가격의 현금화가 불가능하니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폭락할 거 준비하라는 얘기네요. 경매 물량이 늘어날 걸 예상하고 정부가 매입해 물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서 내놓자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분이 생각하는 1억 정도의 대출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언론은 모두를 청약시장으로 몰고 있는 느낌입니다. 요즘엔 쇼킹 부동산이 엄청 청약 이쪽 무슨 뒷광고 해주나? 나도 좀 그런 것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도 뭐 재건축 그다음에 청약 이런 거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주둥이로 나불거려 줄 수는 있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광고가 안 들어와.
광고비도 꽤 받을 것 같은데, 뒷광고로. 그러면. 마일스톤 1945년. 네. 아이디가 멋있네요. 이분이 나이가 몇이야? 1945년생이면. 하여튼 어르신이네. 이번에 로또 줍줍으로 이슈됐던 DH자이 개포 9월까지 입주 완료인데 총 2000세대 중 전세가 500개, 월세가 400개. 우와. 그러니까 다 갭 투자했나? 들어가 살지 왜? 임대 3법 때문에 전세 공급도 줄었지만 그만큼 전세 수요도 줄었죠. 맞아요. 매물 감소, 매수 감소 다 같은 거라니까. 매수 잠김. 서울 3인 이상 가구 수는 매 줄어들고 있고 1, 2인 가구 수용 가능한 오피스텔 원룸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서울 아파트 수요량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극단적으로 줄여 간간히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래 가지는 않을 듯 같네요. 잠시 물 한 잔 마시.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 에어컨을 켰어요. 잠깐 한 5분 안 켰는데 열기가 확. 네. 차트를 잠깐 볼게요. 이거는 과대 분산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전세가의 변동률 분의 매매가의 변동률을 가지고 버블이 있느냐 어느 정도냐를 따지는데, 과거에 보면 강남 3구가 먼저 버블이 해소가 되고, 버블이 해소됐다고 해서 곧장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해소되고 나서 더 이상 매력이 없을 때 그때 가서 이제 폭락이 오는 건데, 노도강은 한 1년 2년 정도 있다 버블이 해소가 돼서 얘가 해소가 되는 순간 2010년부터 3년 동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강남 3구는 한 7, 8개월 이상 버블이 해소가 됐어요. 곧장 해소가 안 되니까 매매가의 매력이 떨어진 거야. 전세가에 비해서. 근데 아직 노도강은 매매가의 매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근데 얘도 근데 엄청 줄었죠? 매매가의 매력이 지금 엄청 줄은 거야. 아직은 전세가보다 매력은 더 있어. 투자 가치가 있어. 근데 얘가 해소돼 갖고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 베리언스 바운드 테스트, 과대 분산 테스트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세가와 매매가 뒤집어 가지고 제가 계산한 걸 봤을 때 91년 5월 2006년 11월에 15년 걸렸다. 98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또 15년 걸렸다. 그러면 다음번 고점까지 15년이 걸릴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딱 올해다. 근데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배율이 가장 줄어들었을 때가 2001년 11월이에요. 그리고 2016년 1월이에요. 이때가 저도 아파트를 딱 살 때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 전세가. 근데 저는 뭐 갭 투자는 안 하고 그냥 대출 받아서 뭐 잘 살았는데, 어쨌든 이걸 봤을 때 15년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더라. 요것도 15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다, 올해 7월달인지 8월달인지 9월달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또 댓글 또 읽어볼게요.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 그냥 하나의 질문이니까 읽어드릴게요. 한미 통화 스와프 600억 달러가 연장이 안 되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 환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몰라요. 이거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환율 이거 그냥 1200원 1300원 그냥 가는데, 진짜 연장 안 됐어요? 큰일이네. 혹시 댓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아니면 그 댓글도 못 믿어. 저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아무 얘기가 없어. 어느 데도 연장이 됐다 안 됐다 이런 방구가 없어. 리제임스님, 기준금리 팍팍 올리는 것을 게을리하다가는 제2의 IMF 확실하게 터진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진짜 그렇지. 이거 한미 수합까지 안 되면 소득을 너무나 터무니없이 초과해버려 발생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금융 불균형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부채와 함께 제2의 IMF가 터지는데 전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래학자 예언을 비웃어온 대가를 아주 톡톡하고 처참하게 치를 것입니다. 진짜 이거 한미 수합 연장 안 되고 진짜 그러면 진짜 제2의 IMF인데. 피터팡님,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면 적정선 내에서 환율 방어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금리를 높게 올리는 게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직접 위기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적당히 올리고 환율이 엄청 올라가는 것을 용인할 것이고, 이를 세계 경제의 위기에서 촉발됐다고 오리발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말이 되네. 그치? 우리가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 세계 환율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라서 위기가 온 거지, 우리가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임플란트 때문이야. 심신명리학 강은희님,
연장 안 되면 갚을 돈 없으면 아, 웃기네. 헝다 되는 거예요. 단수님, 지금 200억 달러밖에 없다고 하던데 연장 안 되면 드드드. 진짜 에이, 근데 연장 설마. 저는 뭐 수부타이님, 어디 소식이 나왔나요? 만일 사실이라면 외자가 썰물처럼 빠지면서 환율이 치솟겠죠. 근데 벌써 많이 치솟았어.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해야겠네. 왜냐면 박지훈님께서 이 써주신 거는 뭐 어이 출처가 어딘지 모르니까 믿을 수는 없어요. 죄송한데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이런 주장이 있으면 뉴스를 검색을 해보거든요. 근데 못 찾았어요. 뭐 혹시 보신다면 또는 다른 분이라도 비슷한 뉴스가 있으면요, 그 링크를 좀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댓글에 링크 제가 안 막아놨거든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안 써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글 중에 퍼센트가 몇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대부업 광고인 줄 알고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일단 그 뭐랄까 팬딩을 해놔요. 그러면 저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읽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때 뜨니까 한 1, 20분 있다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치거 뭐 이상한 뭐 빨갱이 문재양 이런 거 쓰시면은 아마 1차적으로 일단 팬딩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딱 읽어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 그냥 문재양인 거 써도 되는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단 걸르거든요. 읽어보고 오케이를 해주면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요. 자, 일단 한미수학부 이거, 자, 한미수학부 환율을 봅시다. 이거 지금 2,000원에서 97년 IMF 때,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1,600원 여기서 쭉 구면은 요번에 1,300원 갈 뻔하던 거를 코로나 때 눌러갖고 1,08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끼역끼역 올라. 요때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한 게 한미 수화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없어져 버렸어. 없어지면 여기 뚫리는 거야 이거. 그러면 이 삼각 수렴형, 이 버뮤다 삼각지대, 요게 96년 5년도에 있었던 요런 삼각 수렴형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당시보다 지금은 진폭이 컸잖아요. 이게 삼각형이. 그러면 이번에도 클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미수화포 이걸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만 읽고 뒤에 글은 너무 기니까는 나중에 또 읽어야겠네. 자, 볼게요. 열심히 일한 사람 떳떳한 사회. 10월 5일 정도면 시중은행 전세 담보대출금리 4%입니다. 그리고 4개월, 5개월 뒤에는 4.5에서 5%까지도 실질 대출금리가 될 것입니다. 8월 금리 인상은 9, 10월에 변동금리에 반영되고, 아직 반영이 제대로 안 됐죠. 10월에 올릴 금리 인상은 만약에 한다면 11월, 12월에 변동금리에 반영이 돼요. 한 두어 달 걸린다는 얘기죠. 신용대출 및 전세대출은 6개월 뒤에 금리에 즉시 반영됩니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으신 분들 올라간 이자 내느라 무지 힘들 것입니다. 담보대출도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은 반영 받으실 거고요. 5년 고정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죠. 전세대출을 잡아야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될 것입니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한도 1억으로 낮추고 무주택자도 최대 한도는 3억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상환 방식을 현재 이자만 내는 방식에서 2년 대출 기간 동안 10, 30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면 대출 증가세도 자동 하락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요게 요번에 대책에 나올 것 같아요. 할 말 많지만 독수리 타법이라 그만합니다. 엘리엇 TV 너무 좋네요. 제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네요. 찌찌뽕이네요. 감사합니다. 올리브님, 100% 공감합니다. 전세대출 축소 서서히 진행되는 듯하고요. 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상한도 함께하면 전세값 막 오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매매가도 함께 떨어지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조혜님, 서울 수도권 매매의 절반이 갭투기라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이 아니라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 19년이나 작년 매매의 70% 가까이 갭수익이라는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절반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네. 절반도 지금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럼 이거 안 된다고? 보니까 70%래. 물론 강남권이 70%였고 다른 지역인 여기에 못 미치고 수도권까지 감안하면 절반 이상일 듯합니다. 근데 엘리엇님까지 거짓말을 하시나요? 역전세 그래프 그린 건 대한민국의 엘리엇이 아니라 안드로메다의 31살 엘리엇이라고요. 동면이인 조심합시다. 나 깜짝 놀랐네. 영창 3개월 보낼 뻔했어요. 요 댓글은 안순농업님 댓글인데 요 다음번에 넘길게요. 여기 되게 심오한 댓글들이 막 있고 있어가지고 길죠. 이거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거 다음번 내일이나 오늘 밤이나 더 할게. 저 지금 이것도 찍고 나가야 되거든요. 친구가 자전거 안 타고 그냥 맥주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맥주 한잔 하고 와서 음주 방송 하려고 할 거래요. 요거는 맨날 설명드리는 거니까
위험하다. 지금이 91년 5월의 고점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정리합니다. 바르게 연결하기. 지금 연결을 제가 다시 할게요. 이주열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요거에 맞아요.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그 다음에 고승범이 뭐였죠? 고승범이 갯벌. 그 다음에 홍남기 회색 커플소, 정은보 퍼펙트 스톰. 요렇게가 맞아요. 요게 정답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요 지금 아직도 돌고 있어. 아직도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요 커피 한 잔과 핫도그 먹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요. 네, 저는 이제 나가볼게요. 한강에서 혹시 마주치면 잔디에 앉아가지고 우리 맥주 마실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